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안내일기입니다. 안내일기를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것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흑백 영화를 본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잠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공부하던 시절 서점에서 독일어 공부를 할 목적으로 샀던 첫 번째 책이 바로 안내일기였습니다. 192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난 안네 프랑크 이야기를 읽는 것은 그야말로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었던 저에게 그 당시에 흥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었죠. 한참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읽고 살아오다가요. 작년 10월 우연히 반스넷 노블이라는 집에서 가까운 서점에 들렸다가요. 그녀의 사망 75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잡지를 제가 구입해가지고 오면서 안내일기를 다시 한번 읽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락다운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서요. 이번에 읽은 안내일기는요. 저로 하여금 조금 더 이야기 속에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안내일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안내일기는요. 1947년에 네덜란드 언어인 더치로 처음 출판되었고요. 그 후 47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책으로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안내는 13살 때 생일 선물로 받은 일기장에 키티라고 별명 붙여 부르며요. 친구에게 대화를 하는 듯한 형식으로 일기를 써내려갔는데요. 원래 안내와 그녀의 언니 마르코트는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살았는데요.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했던 1930년도 초에 유대인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이주하면서 비교적 평화로운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제2차 대전이 일어나 네덜란드가 독일에 점령되면서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박해가 심해지자 숨어 지낼 만한 은신처를 찾게 됩니다. 갈 곳이 없었던 안네의 가족은요. 안네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 씨가 일하던 사무실에서 비밀 통로로 연결된 위층에 거처를 정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2년 넘게 숨어 살아오면서요. 안네의 가족 4명과 판덴신의 가족 3명,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치과의사 듀셸 씨 등 총 8명의 식구가 좁디 좁은 공간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데요. 서로 돕기도 하고 때로는 조여오는 긴장감 속에서 극도로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 가운데서도요. 안내는 그 상황에 동요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른스럽고 예리한 감정으로 안내가 보고 느낀 것을 일기에 적습니다. 장래에 작가나 저널리스트를 꿈꾸며 하루하루 학교에 돌아갈 날을 희망했던 안내는요. 가장 예민할 수 있는 사춘기 시절을 은신처에서 보내면서 자의식의 발달, 사춘기 시절 동안 어머니와의 갈등, 또한 그곳 공동체에 함께 지내던 피터와의 소소한 감정도 놓치지 않고 상세하게 일기에 기록합니다. 낮에는 건물 밑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기에 인기척을 낼 수 없었고요. 밤에는 이웃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함부로 불을 켤 수도 없는 그러한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안내는 공부와 독서를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요. 발각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경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도 두려움 없이 태연하게 잘 버텨줄까. 그런 어린 안내가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안내 일기 중에 내용을 좀 인용하자면요. 주위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간혹 착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칭얼대는 어린애들을 데리고 독일군들에게 얻어맞아 비틀거리며 줄을 지어 걸어가는 것을 창문으로 내다볼 수가 있어. 노인이건 어린이건 임신한 여자건 병자건 가릴 것 없이 모두 죽음의 행진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런 곳에서나마 아무런 박해 없이 살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몰라.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염려하는 것 이외에는 이 같은 불행을 우리의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 친구들이 이 추운 밤에 어디선가 독일군에게 얻어맞아 쓰러지고 개천가에 뒹굴고 있는 동안 나만의 따뜻한 침대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죄스럽기까지 해. 드디어 나의 친한 친구들까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들의 손아귀에 넘어갔구나.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0대 사춘기 소녀가 썼던 글치고는요, 상당히 성숙한 면을 보여주는데요. 은신처에서 2년을 써오던 안내 일기는 결국 1944년 8월 1일을 끝으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일기를 마지막으로 쓴 날로부터 3일 후 민간 복장을 한 네덜란드 비밀 경찰에 의해 안내의 은신처는 발각되었고요. 8명의 공동체 식구와 그들의 은신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 이들도 함께 체포되었죠. 안내의 어머니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도의 굶주림과 체력 소모로 사망했고요. 마르코트와 안내는 10월 말에 아우슈비츠를 떠나 베르겐벨젠 수용소로 이송되었다가요. 그곳에서 언니 마르코트가 먼저 사망하고 며칠 후에 안내도 사망했습니다. 안내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시만 유일하게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아우슈비츠가 소련군에 의해 해방되면서 암스테르담으로 송환되었고요. 1980년 사망할 때까지 안내가 남겨놓은 일기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전념하게 됩니다. 저는 안내의 일기를 읽으면서 은신처에 함께 살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되기 2-3달 전에 사망하거나 안내의 친구 피터는 심지어 3일 전에 사망을 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그렇게도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며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어린 소녀의 다이어리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었던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며 꿋꿋하게 성장해 나갔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었던 안내를 볼 때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희망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작품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할 책이라고 권하고 싶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유튜브에 있는 안내의 일기 영화를 제가 링크해 놓았으니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